여기 한국외대 바로 앞입니다. 저기 한국외대 본관도 보이고요. 경희대는 저 너머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기 보면 되게 높은 건물 청량리 L65도 보여요. 여기가 탁 트여 있어서 진짜 좋네요. 여기 세대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들어간 집이 없어. 탁 트여 있어요. 저는 수더비랑 같이 동대문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구역인데요.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한 게 3000세대 레미안 라그란데고, 저쪽으로 보이는 데가 3구역이에요. 저기는 아이파크 자이가 들어오고, 동대문 이문 뉴타운 구역이 경희대랑 외대랑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방범하게 펼쳐져 있는 저개발 구역이었거든요. 빌라들 되게 많고. 근데 여기가 대대적으로 완전 천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꽤 크거든요. 4300세대? 그러면 이거랑 합치면 7000세대잖아요. 7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뉴타운 재개발은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주변 인프라까지 다 갈아엎는 거라서 도로도 다시 깔고 기반 시설들도 다 깔기 때문에 완전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촬영할 집이 84 타입이죠? 네, 84입니다. 레미안 라그란데 84 타입이 13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동대문엔 청량이 주남복합이라든가 호가는 좀 더 높지만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84 타입을 볼 때 18억대의 이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옥수랑 금호 이런 데 가면 20억이 좀 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잠실 가면 25억이 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여기가 13억대면 13억대에 맞춰져 있는 곳이 또 별로 없어요. 가운데가 좀 텅 비어 있어요. 13억에서 18억 가는데 15억, 16억 이 가격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18억대 아파트들이 쫙 있고, 흑석이나 당산 그런 데들이 18억 아파트, 왕십리도 18억이죠. 상왕십리. 그런 나름 교통이 좋고 역세권에 있고, 그리고 좀 대단지인 곳들이 다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1급지는 아니고 1.5급지도 아니고 2급지 정도에. 근데 여기는 13억대. 그러면 13억에서 15억 이 사이에는 또 뭐가 있는 거죠? 잘 없죠. 신길 뉴타운이 한 15억 정도. 여기가 신길 뉴타운보다 싸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15억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13억대에서 15억대를 떠올려봐라 이러면 많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가좌 그쪽, DMC 가좌 그쪽이 한 15억 정도 하네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좀 약간 빈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갭 메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저희가 서울원 아이파크 할 때 서울원 아이파크 14억이었잖아 분양 네, 가격이. 맞아요. 노원구인데, 근데 여긴 그래도 동대문구잖아. 서울원 아이파크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핵심지로 가기에 더 좋잖아요, 교통 자체는. 그렇죠. 근데 서울원 아이파크는 GTX가 들어오긴 하죠. 네, 여기 신축 아파트인데 2025년 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레미안 브랜드를 달고 지어진 일반적인 아파트들하고 외관 다 똑같아요. 이문에 있든 잠실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레미안이 지금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뭐 원벨리나 여기나 사실 외관상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무난하게 잘 지은 것 같은데요. 근데 커뮤니티 여긴 수영장 없다라고 합니다. 3000세대인데 수영장이 없는 건 좀 아쉬운데, 재개발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을 테니까 여기가 급지가 되게 높아서 가격이 되게 높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은 뺀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서. 그럼 오늘은 제가 84 타입에 왔으니까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내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84 타입입니다. 여기는 1구역이고요. 외대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건 3호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긴 아닌데 외대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저희가 10층대 중반 정도의 층이고요. 여기가 84 타입 치고는 신발장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신발장은 여기랑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신발장은 충분히 84 타입 치고는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는 84 타입 치고 신발장이 넓은 편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엄청 넓죠, 이 정도면. 들어가 보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거실 화장실이 있고 욕조가 있고, 오른쪽에 서브룸 1이 있는데, 서브룸 1 먼저 보고 갈까요? 여기 서브룸 1인데요 제발 대단지 아파트 지을 때 이런 등 좀 안 썼으면 좋겠어. 2000년대 초반에 썼던 그 등인데. 근데 이걸 못 빼는 게 아파트 수요층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 나이 드신 분도 간접등에 좀 이렇게 LED 등으로 해주면 좋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하얗고 밝은 등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좀 촌스럽지 않아요? 되게 신축 아파트인데. 어쨌든 그렇고, 여기 붙박이장이 돼 있습니다. 서브룸 1은 붙박이장이 돼 있고요. 집주인분에게 물어보니까 조합은 승계를 했다라고 해요. 입주권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 붙박이장이나 뭐 다른 것들은 특별히 옵션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합니다. 1단지랑 2단지랑 어디가 더 인기가 많아요? 1단지가 좀 더 대단지라서 초기에는 그쪽이 좀 더 로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2단지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외대역하고 가깝고 외대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 1단지는 제 생각엔 조금 외지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평화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단지가 적합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학군 문제가 좀 있어요. 1단지랑 2단지랑 학교를 따로 갑니다. 1단지 같은 경우는 이문초를 가고, 2단지 같은 경우엔 저쪽 멀리 있는 청량초라는 데를 가요. 가는 길이 인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은 1단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2단지를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되게 멀다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교통 문제, 이것 때문에 가격 눌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문 뉴타운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3000세대급, 저 앞에 3구역이 뭐 4000세대급, 그리고 4구역까지 완성이 되면 만세대급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정비가 되고 나면 이제 많이 바뀌긴 하겠죠. 지금은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서브룸 1이 테라스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파티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데보다는 잠깐 나와가지고 바람 쐬고 이런 용도로 쓰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구역에 아이파크 공사하는 데도 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외대가 있어요. 여기 한국 외대가 있는데 한국 외대 정문이 보이고 한국 외대 정문에서 직진을 하면 저쪽이 외대 상권이거든요. 근데 외대 상권이 되게 작아요. 사실상 레미안 라그란데 1구역 같은 경우는 근생 상권이 주변에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지가 조금 더 그런 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나마 뭐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거실 화장실. 이걸 잠깐 보고 가야 되는데 요 버튼이 감성이 이거 지바겐이야. 저도 그 생각. 방금 전에 지바겐 시승하고 왔잖아요. 지바겐 문 닫을 때 척헉 그 소리가 나거든요. 약간 아날로그 소리. 군용차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요 소리. 이 소리. 근데 이것도 요즘에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터치식이나 아니면 눌러도 약간 살짝 탁 눌리는 이런 소리가 아예 안 나는 버튼을 쓰는데 이런 버튼을 쓰는 데는 처음 봤어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성은 되게 좋은데, 되게 직관적이고 너무 좋은데,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좀 일찍 출근해야 돼서 화장실 준비하러 딱 들어가는데 탁 소리가 나는 거죠. 25년 1월에 준공이 된 신축 아파트인데 이런 버튼보다는 요즘에 많이 쓰는 좀 소리 안 나는 버튼이나 터치식이나 이런 걸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소리가 나도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요즘에 아파트 버튼들이 너무 터치인데 너무 불편하게 나와요. 이거를 그냥 안 보고도 누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안 보고도 누르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다 보고 이 버튼이지 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눌러줘야 돼서 좀 장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거실 화장실을 보면요 되게 평범합니다. 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욕조 하나. 욕조는 항상 거실에 배치하는 거. 제가 수많은 신축 아파트들을 임장을 가보고 있는데 마스터룸에다가 욕조를 배치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거실에 배치를 하고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좋은 구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84 타입 치고는 거실이 되게 넓게 빠진 케이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넓은데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방하고 바로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되게 길어요. 주방하고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일단 거실을 한번 보죠. 거실 창이 되게 길어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 보면 이런 식으로 창을 많이 만들거든요. 세시 기술도 워낙 좋아졌고 유리를 만드는 기술도 워낙 좋아졌고 구축 아파트들 가게 되면 이런 큰 창들이 많이 없는데 신축들은 다 이렇게 만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 외대가 굉장히 잘 보여요. 대학가 앞에 있는 아파트는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만 해봤는데 저는 사실 대학가에서 산책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산책하는 걸 좋아하니까 대학가가 앞에 있으면 그래도 산책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안은 조경도 되게 잘 해놓고 보안도 되게 잘 해놓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길도 되게 잘 닦아놓고 이러니까 한국 외대에 가서 산책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가 산책 되게 좋아합니다. 젊은 에너지를 또 얻는 것 같고. 맞아요. 대학교에 가면 젊고 파릇파릇한 20대 학생들이 책가방 딱 메고 도서관 들어가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학가에 자주 가면 좋은데 대학가들이 다 멀리 있다 보니까 자주 못 가게 되는데 여기 한국외대 바로 앞입니다. 저기 한국외대 본관도 보이고요. 경희대는 저 너머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기 보면 되게 높은 건물 청량리 L65도 보여요. 여기가 탁 트여 있어서 진짜 좋네요. 이 세대를 내가 와보니까 3000세대급의 이런 일반 아파트들 보면 보통 84 타입에 들어가면 대부분 세대 간섭이 있거든요. 적어도 60%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거실끼리 마주보고 있거나 아니면 거실이 서브로만 마주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세대 간섭이 있는데 여기 세대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세대 간섭이 없어. 탁 트여 있어요. 이 뷰가 뭐 아름다운 뷰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건물밖에 없으니까 약간 못생긴 오피스텔도 있고 저 오피스텔이 없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좋은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대 간섭이 없어서 선호가 되지 않을까 이 단지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파크까지 들어오면 여기에 아이파크 몰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영화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영화관 들어오면 이제 생활 인프라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문 뉴타운 구역이 생활 인프라가 좋은 구역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보면 되게 광범위하게 빌라촌들이 있었고 빌라촌이 되게 느낌 있게 개발된 게 아니고 정말 원룸이나 이런 거 위주로만 이렇게 쫙 있었던 그런 곳인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천지 개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4구역까지 더 완성이 되면 만세대가 들어오니까 많이 바뀌겠지만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이 인프라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활 인프라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생활 인프라의 문제, 뭐 교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학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량리보다는 가격이 좀 눌려 있는 게 아닐까. 청량리도 물론 학군은 없지만 청량리는 GTX가 또 들어오잖아요. 교통이 요충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치고 나간 게 있고 여기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좀 이제 이런 떨어지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게 좀 눌려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여기 둘러보니까 제가 최근에 올파포를 많이 갔잖아요. 아파트를 지은 품질만 보면 천장고라든가 엘리베이터 크기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여기가 올파포보다 좀 더 잘 지었거나 전혀 꿀리지 않거든요. 훨씬 잘 지었는데요.
이거 신축인데 왜 이렇게 지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울파포가 가격이 비싸잖아. 20 몇 억씩 하잖아요. 최고가 26억도 찍었어요. 거의 여기 2배 가격이에요. 그러면 13억과 26억 2배 가격인데 사실은 아파트 품질은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다 좋진 않겠지만 여기가 엘리베이터 크기도 더 컸고 천장고도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들도 나쁘지 않고 물론 여기는 3베이입니다. 3베이라서 좀 단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짓는 아파트 단지들이 품질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레미안이면 레미안, 뭐 아이파크면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브랜드 걸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고 너무 대단지여서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시공사에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잠실에 있는 엘스나 이런 데도 다 컨소시엄으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엘스가 뭐 위치가 워낙 좋고 그리고 잠실의 핵심 지역에 있으니까 지금 비싼 건데 아파트 자체 지은 것만 보면 되게 못 지었거든요. 2007년인가 그때 준공됐잖아요. 엘스가 그 당시에 비슷하게 준공됐던 데보다 못 지었어요. 사실은 커뮤니티도 없는 거 알아요? 엘스 없어요. 아예 없어.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위치가 좋으니까 결국 가긴 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부엌인데 여기 냉장고 2개 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다이닝 공간을 아마 여기를 쓰겠죠? 여기 등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를 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냉장고가 들어오면 문 열리면 여기까지 열릴 거고 그럼 4인용 식탁밖에 못 넣겠다 이렇게 쓰면 4인용 식탁이 아닌 6인용 식탁을 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돌려가지고 여기 약간 침범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침범해서 쓰게 되면 마스터룸하고 서브룸에서 나올 때 항상 식탁을 피해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크기면 4인용 식탁 정도 놓는 게 딱 이 집에 맞는 크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이 좋네요. 84치고는 84치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뻑 뚫려 있고 이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넓어 보여요. 40한 2평 이래도 밀릴 것 같아요. 거실만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다 수납 공간이고 냄새 빨아들이는 게 있고 여기 세면대 여기 터치기구나.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과일 씻을 때 쓰는 물. 아니 이거랑 뭐가 다른 거지? 뭐 통해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꺼져? 꺼졌다. 뭔가 한 번 더 걸러주는 거 아닌가요? 과일 세척할 때는? 네. 안심세척. 별도의 필터나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을 쓰고 여기는 단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면대에 이렇게 창문이 좀 크게 뚫려 있으면 답답하지 않고 냄새도 잘 빠지니까 좋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이런 공간입니다. 세탁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세탁실 좁은 거 진짜 다른 아파트들 보면은 세탁기를 여기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간에다가. 실제 그런 데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문도 열려서 좋네. 근데 여기다가 놓게 되면 그건 세탁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공간이 몇 가지밖에 없어서 세탁기를 진짜 여기 놔야 되는 진짜 있어요. 보일러를 바꿔야 되고 막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축인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세탁실이 넓네요. 네, 넓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서브룸과 마스터룸을 보러 가겠습니다. 마스터룸을 보기 전에 서브룸을 하나 더 보면요. 여기는 그냥 요 정도 크기고요. 붙박이장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커 보이지만 붙박이장이 들어가면 성인 남자 혼자 생활하기엔 조금 좁아요. 아이가 생활하는 정도 크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창문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서브룸에서 이렇게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단지를 바라보고 있고요. 단지 뷰를 보면 여기가 고조차가 상당히 있어요. 아파트가 평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뉴타운들이 평지보다는 달동네들이 많잖아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지대잖아요.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게 아마 지을 때 건축비도 좀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아무리 평탄화 작업을 한다라고 해도 이 지형을 잘 살려가지고 밑에 지형은 좀 커뮤니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살렸을 텐데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약간은 고저차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까 전에 단지 걸으면서 좀 느꼈었고 집주인분에게도 물어보니까 여기가 외대 근처에 달동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천지개벽한 걸 보니 역시 재개발 재건축이 짱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스터룸을 보면요. 마스터룸 크기는 생각보다 커요. 84 타입 치고는 그래도 마스터룸하고 거실이 좀 크게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마스터룸 안에 드레스룸이 없어요. 드레스룸 공간을 삭제를 하고 여기 공간을 좀 더 뺀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게 물 나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요. 여기 씻는 거요. 아 바닥에 닦을 수 있는. 화분 물도 주고 저걸로. 저 앞에 이제 외대가 바라 보이고 여기는 아마 방화문일 것 같은데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난구가 있고요. 와 여기 실외기실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구석에 뭐 이제 좀 창고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리어 같은 거 저기 많이 놔두죠. 실질적으로는 피난구가 있고 이래서 여기다 뭘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캐리어 같은 거 박아놓고 하는 창고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은 여기 좀 넓은 편이고 이쪽으로 가면 난 이게 드레스룸인 줄 알았거든? 근데 드레스룸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팬트리 공간 같은 곳이에요. 84 타입 중에 요즘에는 드레스룸 같은 데를 빼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긴 드레스룸을 없고 팬트리처럼 쓸 수 있는 공간 하나 딱 있고요. 파우더룸 하나 있고 감도 예쁘네요. 이런 감도도 순정치고는 나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신축 아파트 보면 그냥 벽지잖아요. 네, 벽지로 그냥 해놓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신경을 좀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 마감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인테리어 해야죠. 이런 마감은 좀 아쉽긴 한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안방 화장실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샤워기 하나 있고 세면대 그리고 욕조 하나가 있습니다. 욕조래 변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꼬여.
소피디는 어떻게 봤어요? 오늘 이문 1구역 네, 레미안 라그랜데. 근데 확실히 저희가 올파포 최근에 다녀온 거랑 연식이 딱 맞잖아요. 25년 1월 입주인데 거기는 이제 땡겨져서 11월 입주를 했지만 하여튼 요 두 단지를 딱 놓고 봤을 때 일단 하드웨어적인 건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가 훨씬 좋아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게 입지에 대한 가격인데 근데 여기가 한편으로는 가격대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갭 메우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생각해 봤을 때 입주 물량이 또 너무 많아요. 여기 3,000세대, 4,000세대, 4구역까지 들어오면 거기도 좀 3, 4,000세대면 만 세대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갑자기 갭 메우기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장위 쪽도 있고 근데 또 올파포는 강동구긴 하지만 어쨌든 송파구 가까이 있고 12,000세대 파급력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교통도 좋잖아요. 사실 거기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쁘지 않고 근데 제가 여기를 둘러보니까 아파트 자체 하드웨어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커뮤니티 제가 안 가봤지만 커뮤니티는 어차피 일반 아파트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일반 아파트가 커뮤니티를 엄청 차별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마 수영장이 빠지는 그냥 일반 아파트 커뮤니티 정도 될 것 같고 단지 걸어보니까 조경은 그냥 레미안 딱 그 조경이니까 조경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은 결국은 이제 이런 아파트를 수요로 하는 가장 큰 수요자는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 신혼부부들 아니면 신혼부부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정도 보내는 그런 부부들이 많을 거예요. 30, 40대 부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50대도 많겠지만 3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을 텐데 이런 걸 수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여기 들어왔을 때 일단 아이를 학교 보내는 게 너무 힘들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디스카운트가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면 하드웨어는 제가 봐도 괜찮거든요. 단지도 잘 돼 있고 신축이고 천장고도 나쁘지 않고 일반 아파트 치고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도 넓고 근데 학교가 좀 되게 약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점. 여기가 1호선 외대암역 하나 있고 저쪽 1단지 쪽은 다른 역도 갈 수 있는데 외대암역이라고 보면은 1호선 자체가 파급력이 큰 노선은 아니잖아요. 근데 1호선은 사실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노선도 아니고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대중교통의 파급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차로 왔을 때도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핵심지 업무지구에서 차로 오기가 좀 교통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청량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량리도 차로 다니는 교통이 좋지 않아요. 근데 청량리는 워낙 많은 기차들이 다니고 GTX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GTX로 두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탄력을 받고 좀 간 게 아닐까. 바로 저기 있는데 청량리도 근데 학구는 또 안 좋잖아. 학교 보니 좋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 저기보다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13억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올파트랑 2배 가격이고 청량리도 실제 실거래 된 게 18억 얼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갭이 되게 커요. 한 60% 정도 갭이 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되게 가성비로 또 이쪽에 올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야 외대 앞에 거기는 완전 낙후 지역이야 거기 왜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뉴타운에 여기 만 세대가 들어오면 여기 주변에 있는 인프라도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재건축의 파급력과 뉴타운의 파급력은 진짜 다르거든요. 주변에 인프라도 다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되면 아무래도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파포를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이 근처에서는 가장 좀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좀 교통의 메카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뉴타운 중에 하나죠. 동부권에서는. 근데 너무 멀어. 청량리 아니 저기 있어. 저기 청량리 여기 저기 있단 말이야. 1호선 타고 두 정거장 가야 돼요. 근데 1호선 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차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간 다음에 여기가 도로가 또 좁아요. 여기가 왕복 4차선인데 여기가 신호도 되게 많고 좁단 말이에요. 여기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다세대 이런 빌라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걷기도 좋지가 않고 이 주변에 일단 뭐 외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걸을 데가 있으니까. 근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청량리가 그리고 GTX 두 개 들어오는 게 B랑 C잖아요. B랑 C가 둘 다 지금 A는 그래도 지금 됐잖아. 거의 됐고 이제 삼성전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B랑 C는 한 세월이죠. 사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C는 그나마 좀 노선 공유하는 게 많아서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겠죠. 저희 BTX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소피디랑 재밌게 둘러봤고 구독자분이 아파트를 협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촬영 끝나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하주차장은 특이할 건 없어요. 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주인분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투자로 좀 사시고 하나 더 가지고 계시대요. 그것들을 다 정리하면 잠실로 좀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실을 노리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는 반포가 너무 올라서 직장인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정도 가격이고 잠실 정도는 어떻게 갈아타기 잘하고 재테크 좀 하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걸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때 이제 아파트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좀 많이 올랐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지하주차장인데요. 특이할 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가 1점 몇 대일 때인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주차장입니다.